다음에 집행. 가처분은 결정문 받은 다음에 별도 집행 신청이 반드시 필요해요. 집행이 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보 변호사가 한번 실수를 한 걸 보니까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사례가 있었어요. 가처분을 받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압류 같으면, 가압류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주고 부동산 가압류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압류는 촉탁을 합니다. 우리가 따로 어떤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을 하게 해요. 직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이 더 이상 안 가죠. 결정문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더 이상 집행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 집행의 목적물이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됐다든지 해서 대위 등기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채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등기된 어떤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같은 경우는 그냥 직권으로 촉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점유이전문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그걸 나가서 이렇게 고시문을 부착하는 그런 집행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점유이전문제 가처분이 나면 그것을 집행관한테 맡기고 집행관한테 의뢰해가지고 이제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집행 절차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있으면 가처분에 아무 의미가 없죠. 뭐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다시 청구해서 이거 내가 잘 몰라가지고 가처분 받고 나서 집행을 못해가 지금 다시 청구하는데 2주가 지났다. 2주 안에 해야 됩니다. 2주 안에 해야 되는데 2주가 지나서 이 가처분 결정이 쓸모없게 됐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좀 일처리가 너무 엉성한 거죠. 그래서 이 집행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집행관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에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된다.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 인도 집행에서의 쟁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존 처분, 점유이전문제 가처분의 어떤 쟁점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인도 집행, 실제로 이제 판결 받아서 인도할 때의 그 쟁점인데, 부동산 인도 집행은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그러니까 명도한다라고 하면 명도의 목적물이 있는, 인도의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돼요. 판결은 딴 데 가서 받더라도요. 판결은 예를 들면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한다라고 할 때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이고 서초동이고, 예를 들어서 서초동을 했는데 부동산의 소재지는 제주도에 있다. 명도를 해줘라 라고 할 때 그 집행은, 인도 집행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그 제주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초동 중앙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제주도 집행관을 찾아가서 집행을 해야 된다. 자, 집행 방법은 인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고,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빼사서 넘겨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를 출석하게 합니다. 집행관은 점유 이전인 인도를 위해서 채무자 범위 내에 있는 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그 안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도받을 채무자나 대리인이 없거나 채무자가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 동산을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해야 된다.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채권자나 제3채무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당에 대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식당 물건을 드러내서 그 채무자 명도 인도에 채무자한테 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거나 없을 때는 그 물건을 일단은 채권자가 보관해야 돼요. 그럼 보통은 실무상으로는 그것을 이제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같은 데 그냥 맡기는 거죠. 임시로. 그래서 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의해 허가를 얻어가지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매각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 물건을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팔아버리는 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니까 그 채무 명의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원래부터 뭐 금전채권이 있다거나 판결에서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행비용 확정 신청, 집행할 때 돈이 들어갔잖아요. 집행관을 부르고 뭐 매각 수수료 내고 하는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그 확정 결정을 받으면 그게 채무 명의가 돼가지고 그 동산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집행된 동산, 집행된 공간에 있는 동산을 궁극적으로 이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의 종료. 부동산 인도 집행은 부동산에 관해서 채권자가 현실의 정의를 취득한 때 종료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호텔에 있는 이게 룸사롱 집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무명의는 지금 제소전 화해, 인도 집행에 관련된 근거는 제소전 화해인데, 제소전 화해에 대해서 이제 그 임차인이 룸사롱 상대로 집행을 했는데, 다 이제 뭐 이렇게 집행이 이제 격렬했죠. 폭력배도 동원되고 해가지고 막 싸우고 해서 어쨌든 결국은 긴 시간에 걸쳐서 집행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행할 때는 짐을 다 끌어내고, 채무자 소유의 짐을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짐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실어 가든지 컨테이너로 쪽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열쇠를 바꾸는 그 과정이 일반적인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마무리 단계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다 잠가놨는데 안에서 문을 두드려요. 바깥에서 문을 잠가놨는데 안에서 사람이 인기척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해프닝이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채권자 쪽에서는 이제 저희 의뢰인이었던데요. 채권자 쪽에서는 재침입했다. 재침입했으니까 이것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형사적으로 의유를 하려고 했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보시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 효용을 해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명도집행을 했더니 몰래 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해가지고 경찰관 부르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집행관한테 재집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집행관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집행 종료를 선언한 순간 집행관은 더 관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에 처벌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관은 그거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 침입한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가 집행을 하면서 자기들은 잠자고 있어서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 남겨놓고 그냥 문을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집행의 문제도 사실은 좀 이렇게 꼼꼼히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왜냐면 그 어찌 보면 제일 그 명도 사건의 마무리 단계고 가장 현실적으로는 극렬해요. 재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점잖하잖아요. 서로 법정에 와서 주장을 하고 공방하고 판결받고 하는 과정은 비교적 그래도 법정 판사 앞이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인 갈등은 좀 덜한데 집행 단계에서는 정말 이게 아비규환이거든요. 아비규환. 이제 집달리와 그다음 용역들, 큰 집행 같은 경우는 용역들이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고 또 경찰관의 이제 그 조력 이런 것도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불상사가 날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세무자도 이제 극렬히 저항하는 거죠. 집행 안 당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심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집행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쪽에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구조화에서 저는 이제 해프닝이 좀 일어났던 겁니다.